안녕하십니까. 신조 이정입니다. 이민폐 가치가 달러당 7위엔 돌파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용인하고 트럼프의 지지층까지 흔들기 위해 미국 농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하며 미국을 자극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 더 나아가 화폐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에게 환율 조작국이라는 표식을 붙인 만큼 미중 간의 무역 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라는 딱지가 중국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표정입니다. 이러한 반응에서 중국 정부의 미중 무역 분쟁의 해결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으로 빨리 해결할 생각은 없고 일단 지구전으로 끌고 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인민폐의 평가절하는 미국의 관세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서 수출을 촉진할 수 있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항할 수 있는 한시적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지구전 전략으로 볼 때 인민폐의 평가제라는 더 용인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당 7위엔 돌파를 용인하는 정책이 시진핑의 비준 없이는 허용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중국은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민폐의 평가 절하를 통해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을 줄이는 정책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민폐의 평가 절하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중국의 관리 실수나 시장의 가임 반응 혹은 미국의 조작으로 인해 적정 수준의 관리를 실패할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조작은 양날의 검과 같아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량의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기업과 부동산 업계의 금융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민폐를 평가절하할 경우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가격의 상승을 야기해 이로 인한 물가의 전면적인 상승과 통화팽창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문제로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지지층인 농민을 흔들기 위해 미국 돼지고기 콩 같은 농축산물을 수입 제한했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 만연하고 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급등하는 등 현재 생활 물가도 급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기업, 지방정부도 모두 높은 부채율로 큰 재무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중국 정부가 민스키 모멘트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에 통화 유동성을 공급해 빚으로 빚을 갚으며 목숨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민폐 평가 절하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되면 이에 따라 시중의 통화 유동성 공급이 부족해지고 금리가 상승하면 중국 경제는 끝장입니다. 인민폐 평가 절하의 관리를 실패할 경우 중국이 올해 그토록 조심하자는 회색 코뿔소 민스키 모멘트를 스스로 불러오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외화 표시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민폐가 평가 절하되는 만큼 재무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것 자체로만 해도 현재 재무 상태가 나쁜 중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부동산 대출로 인한 개인 부채가 높은데 만일 화폐 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서고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중국의 거대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에게 아주 큰 빅엿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환율 조작은 적정 수준을 넘겨 관리에 실패하면 현재 위태위태한 줄타기를 하는 중국 경제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가오는 10월 1일 국경절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경축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TV에서 국가가 매일 흘러나오도록 틀게 하고 공산당 찬양 프로그램을 100일 동안 강제 방영하도록 하는 등 전국적인 국민 의식화 세뇌 작업에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성동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공산당의 가오가 전혀 살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부의 문제와 분위기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일단 시간을 끌고 보는 겁니다. 기업, 지방정부, 개인 부채율도 높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이고 내수 경기는 활성화되지 않고 실업률마저 높은데 만일 수출까지 망가지면 큰일이지요. 그래서 미국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기 위해 일단은 인민폐 평가절하를 용인하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인민폐 평가절하가 중국 정부의 예측 범위 내에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민폐 절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 손으로 미국의 달러 강세 현상이 일어난다면 인민폐의 평가절하 추세는 중국 정부의 예측을 넘어서 급격히 가속화될 수도 있고 이는 중국에서 대량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문제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3조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일견 참 많아 보입니다. 중국이 외화를 통제하는데 개인의 연간 외환 교환 한도가 5만 달러입니다. 이 개인의 연간 외환 교환 한도로 계산하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6천만 명의 교환 수요를 만족할 뿐입니다. 만일 1억 명의 중국인이 외환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3조 달러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수요인 기업의 외환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전혀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3조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는 미국과 위험한 화폐 정쟁의 도박을 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은 판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폐 절하의 방식으로 수출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말 적당한 수준까지만 가능하고 자칫 잘못하면 중국 스스로의 실수로 혹은 타국의 의도에 의해서 아주 위험한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 이번에 중국 공산당이 제대로 한번 빅엿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조 이정이었습니다.